안녕하십니까. 창업 인큐베이팅과 UX 컨설팅하고 있는 이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장조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장조사가 기본의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직무에 가까운 시장조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마켓 리서치라고 하는 것 자체, 마켓도 참 광범위한데 그걸 계속 리서치해야 된다는 건 우리에게 늘 숙제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마켓 리서치, 시장조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단계에 따라서 시장조사 역시 단위가 나눠지거나 그 행태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위치, 비즈니스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시장조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차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의 성장 곡선이라고 하죠. 기업의 성장 곡선은 일반적으로 4단계 정도가 나눠지고요. 도입, 성숙, 성장, 그리고 쇠퇴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참조하거나 또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바로 창업의 준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창업의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더 집중으로 조절해야 되느냐, 무엇을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항상 창업을 하거나 또 다른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늘 숙제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 즉 비즈니스 전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 준비할 때는 2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로덕트, 그리고 커스터머, 내가 팔 물건과 정확한 대상을 먼저 정의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계 2단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집중하는 데가 바로 커스터머와 실제 보이시는 세일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스터머를 일단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세일즈와 커스터머의 양이 올라가면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장의 증대 단계, 즉 프로덕트, 상품 자체의 볼륨 세일즈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안정화 단계겠죠. 그 단계는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품이 지속적이거나 또는 커스터머의 지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이 지나게 되면 모든 비즈니스는 약간의 쇠퇴기를 갖게 되고, 우리는 쇠퇴기 전이나 그 쇠퇴기가 접었을 때 새로운 성장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마다 실제로 비즈니스의 리더십의 역할이나 마켓에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지는 밑에 보이시는 잠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나오는 브랜딩, 그리고 실제 안정화 단계 전에 나와 있는 성숙의 단계에 보이는 포지셔닝들이 실제 우리가 각각의 과정마다 어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밑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들에 관련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시장조사도 이 시스템의 또는 전략의 가장 코어의 핵심에 맞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디벨롭먼트의 포커스, 시장조사의 포커스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코어 스트래티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전략을 짜는 것. 그리고 실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펑션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성숙이라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퍼레이션, 가장 잘 돌아가는 오퍼레이션이나 운영의 시스템의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실제 안정화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확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닌 다른 시장들도 같이 관리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저희는 5C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5C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나와 내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건데, 그게 바로 시장조사, 또 마켓에 현재 나와 있는 엘리먼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학자마다 견해는 좀 틀리긴 하지만 저희는 나를 중심으로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접점, 즉 나한테 물건을 사고 나한테 물건을 파는 그 안을 우리는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마켓으로 나가는 활동을 마케팅이라는 단어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마켓을 포함하는 단어를 저희는 industry, 즉 산업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장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나한테 물건을 사주거나 또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마켓을 포함하는 인더스트리를 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인더스트리가 다른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크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마켓, 인더스트리, 그리고 내 인더스트리를 대체하는 보안 산업이나 또는 경쟁 산업들, 그리고 내 마켓이라고 보면 내 마켓의 바로 윗단에 있는 업스트리밍 또는 다운스트리밍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조금 후에 보여지는 예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업체가 식당들에게 물건을 납품을 합니다. 그 물건의 종류는 물고기, 뭐 스시 같은 건데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겠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식당이겠죠. 우리의 마켓은 그 식당의 주인과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또는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식당의 위에 있는 업스트리밍 자체는 보면 외식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비즈니스들은 뭐 하나가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업스트리밍 그리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다운스트리밍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 현재의 마켓의 상태 또는 이런 상태들을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과정이 저희가 얘기하는 5C라는 그림인데요. 5C는 기존에 마이클 포럴 교수님 얘기하셨던 3C에 두 가지 정도를 더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경쟁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커스터머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하나는 콜라보레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플리멘터라고 해서 보조자와 협력자를 저희는 구분을 좀 했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그 보조자와 협력자가 때로는 나의 경쟁자에게 물건을 납품하기도 하고 또 이 컴플리멘터 덕분에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해서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보였던 경쟁자,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그 요소가 되는 보완자들이나 협력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의 구분을 좀 나눠놨습니다. 그림상 보시게 되면 무엇으로 경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의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제가 차트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형태를 보게 되면 내가 현재 어떻게 포함이 돼 있거나 또는 시장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눈으로 과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얘는 인사이드. 우리 회사가 어떤 요소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주문, 오더와 실제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물건들 그리고 우리 역시 나오는 물건과 오더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여기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 경쟁자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고객과 나의 서플라이어들을 조사하는 걸 그냥 저희는 리서치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조금 더 연구하는 걸 우리는 R&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정의하는 단어마다 틀리긴 하지만 각각이 다 시장 조사라는 걸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시면 저희가 항상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구조적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오션 프레시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실제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요. 유통하는 업체의 왼쪽에는 물건을 납품하는 서플라이어들, 벤더라고 그러죠. 실제 로컬 마켓이나 해외에 있는 이런 자재들 또는 이 물고기들을 잡아서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마켓 또는 뷔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보이는 프로덕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프레쉬, 프로즌, 라이브로 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냐, 조금 신선한 물고기냐, 얼려있는 물고기냐로 나눠져 있고 그런 종류의 상품들을 갖고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이는 제가 갖고 있는 경쟁자들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조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렇게 내가 어떤 시장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마켓과 마케팅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마켓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의 내리는 것, 그런 게 바로 마켓의 리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켓의 리서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외부적인 형태를 조사하는 외부 시장조사와 내부의 시장조사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엔 외부와 내부 시장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장조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